자, 안녕하십니까. 테드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이 국제학교 과정에서 두 가지 계열이 있어요. 뭐 세 가지 계열, 네 가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우선 제주도국제학교에서는 크게 우리 AP 계열과 versus IB 계열로 나뉘게 돼요. 지금 제주국제학교 인가에 있는데 네 개 국제학교 중에서 먼저 세인트 조스베리랑 KIC는 AP 코스를 쫓아가고 있죠. 미국 교육과정을 쫓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NLCS랑 브레인서멀은 하이스쿨 때 가면은 IB를 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IB를 택한다고 해서 같은 교육 방향은 좀 아닌 게 하이스쿨에 있는 마지막 두 개 학년이 하여튼 IB라는 것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밑에 학년에서는 이제 NLCS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 교육과정 이제 IGCSE 코스부터 따라가는 것이고 브레인서멀 같은 경우는 캐나다 교육과정 즉 MIP 교재를 따라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사실 하이스쿨 때문에 다른 건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IB냐 AP냐 두 개의 양대 산맥으로 귀결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고 오늘은 제가 AP 코스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수학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 미국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커먼 코어라는 초등학교 과정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커먼 코어 매스라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자, 커먼 코어는 그레이드 1부터 그레이드 6까지, 그레이드 5, 6, 7, 미국 중간을 한번 가로지르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교육과정이고요. 여기 파트에서는 다 배우게 돼요. 자, 알지브라에 나오는 우리 숫자, 그 다음에 뭐 문자와 함수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루고요. 그 다음 도형들도 다루고, 그 다음에 스태티스틱, 통계 쪽도 이제 계속 다루게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아무래도 통계나 이런 쪽은 조금 더 빨리 내려와서 가르치는 영향이 좀 강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regression 이런 건 안 가르치거든요. 근데 미국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보통 계산기를 하이스쿨 과정까지 다 안 쓰잖아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7, 8학년만 넘어가도 슬슬 계산기 사용이 시작되고 9학년 넘어가는 하이스쿨부터는 전자공학 계산기 중에서도 특히 우리 엔스파이어이라고 하는 그래프까지 다 그려주는 완전 컴퓨터 같은 계산기가 있어요. 그것들도 사용하게 되니까 이제 한국 어머님들이 아니 학생들이 계산기를 써? 네, 여기는 가능해요. 계산기가 없으면은 오히려 계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더 수학을 못하게 되는 그런 효과까지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계산기 사용 능력도 하나의 능력이니까 나중에 계산기도 하는 방식을 좀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효율적으로 하는 친구가 SAT 다 계산기 사용할 수 있거든요. AP에서도 계산기 파트가 있어요. 그것들은 전부 다 계산기를 누가 잘 사용하냐가 그 학생이 또 하나의 능력치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들과 지금 한국 교육과정과는 느낌이 조금 많이 다르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이 커먼 콜 매트로 가다가 이제 미들스쿨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장 흔히 말하는 세 가지 코스가 나오게 돼요. 먼저 프리알지브라라는 게 있어요. 자, 프리알지브라라는 것은 사실 정식 교육 과정은 아닌데 여기가 보통 그레이드 6에서 7 사이 정도에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알지브라에서는 보통 분수, 소수, 우리가 알고 있는 decimals, fractions, 그냥 간단한 알지브라에 나오는 algebraic expression, 문자식들을 사용하는 것, 그다음 simple equations를 다루게 돼요. 그런 부분들이 넘어가면은 우리가 보통 그레이드 8에서 첫 번째로 다루는 것이 알지브라 1이라고 하는 파트예요. 요거는 이제 세인트 기준으로 세인트랑 KIC 두 개 다 전부 다 그레이드 8에서 다루게 됩니다. 좀 디테일한 것들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생략하고요. 설명을 좀 생략하고 알지브라 1이 이제 사실상 우리 중등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고요.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이해, 그 다음에 그 practice, 연습을 확실하게 했냐에 따라서 그 뒷과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죠. 한국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정도의 내용이 한 80% 정도 겹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 교육과정의 특성상 범위가 우리나라보다 조금은 넓어요. 사람들이 한국식이 무조건 어렵다 생각하는데 한국은 문제가 어려운 거고 문제를 보라본 그 깊이가 깊은 거지 오히려 범위는 최근 들어 한국 교육과정들 최근 10년 사이에 많이 빠졌죠. 여기 학부모님들 예전에 배웠던 내용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한 7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배우는 내용들이. 근데 미국 과정은 그렇지 않거든요. 빠지는 내용이 없어요. 그대로 다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알지브라 1 파트에서 일부 내용들은 한국 교육과정에서 안 배운 내용들도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물론 깊이가 깊거나 혹은 문제가 어렵진 않기 때문에 그럼 한국 수업으로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은 굳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 이 알지브라 1을 넘어갔을 때 그 다음 배우는 과목은 이제 Geometry라는 파트입니다. 자, Geometry는 모든 학교 기준으로 그레이드 9에서 배우게 돼요. 자, 세인트 존스 베리 같은 경우는 세조는 여기 그레이드 9의 첫 번째 학기에서 한 학기 동안 진행하고요. KIS 같은 경우는 이 지오메트리를 9학년 전체 1년 코스로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지오메트리 과목을 배우게 되고, 이 지오메트리라는 과목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에 해당하는 도형 부분들이 나오게는 되거든요. 근데 그 방식이 완벽하게 달라요. 한국은 도형을 활용해서 알지브라랑 섞인 상태에서 답을 찾는 과정이에요. 대부분 다 값을 찾는 것이고, 그 다음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밸류가 뭐냐, 이렇게 문제를 푸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하이스쿨 지오메트리는 대부분 다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수학적 논리 체계가 나오고요. 처음 배우는 논리 증명 방법들을 배우게 돼요. 로직이란 것도 배우게 되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properties, 법칙 같은 걸 배우면서 여기다 내가 이렇게 이쁘게 답안지에다가 나는 이래서 답이 이거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쓰게 됩니다. 이게 알지브라의 풀이 과정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규칙을 배우셔야 돼요. 약간 그래머를 배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는 사실 선생님을 굉장히 많이 탑니다. 이제 물론 커먼 콜 좀 따라가는 그 텍스트북을 잘 쓰시면은 괜찮은데, 자기 나름대로 그냥 해석하시라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여기 특히 이 국제학교 세인트 존스나 KIS 같은 경우는 여기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지오메트리를 수년 동안 정말 많이 가르쳤는데요. 매년 새로워요. 그래서 배우시는 선생님들한테 당장 그 앞에 일선으로 있는 선생님들께 배워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오메트리가 끝나고 나면은 알지브라 2를 배우게 되고요. 자, 요거는 세인트 기준으로는 세인트 이거 스킵 테스트가 있거든요. 스킵을 하시면은 안 들어요. 안 듣고 바로 알지브라 2로 넘어가기 때문에, 듣더라도 어쨌든 세인트 존스는 9학년 때 배우게 돼요. 두 번째 학기든 첫 번째 학기든. 자, 그 다음에 KS 같은 경우는 10학년 때 1년 동안 배우게 되는데, 아무래도 얘는 한 학기, 이 친구는 여기 학교는 1년을 배우기 때문에 그 범위와 깊이가 조금은 달라요. 세인트 같은 경우는 커먼 코어에서 제공하는 알지브라 2 내용만 가르치기 때문에 이 수준이 KS의 알지브라 2에 비해서는 범위나 깊이가 좀 낮습니다. 예를 들어 트리고노메트리 펑션 안 들어가고요.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 스태티스틱 같은 경우 잘 안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알지브라 2에서는 정말 기본적인 linear equation, systems of equations, quadratic function이나 exponential, 그 다음에 간단한 logarithm 같은 거를 알지브라 2에서 배우게 되는데, 여기 세인트에 있는 알지브라 2는 간단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KS에서 배우는 이 알지브라 2는 1년 동안 배우기 때문에 세인트에 있는 학생들이 뒤에서 배우는 프리칼큘러스 내용이 일부 들어가셔서 조금 더 깊고 복잡하게 배운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범위도 넓어집니다. 자, 요렇게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이, 자, 여기서부터 좀 갈리게 돼요. 우리 알지브라 2를 넘어가면은 남는 과목은 Pre-Calculus라는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AP Pre-Calculus. 마지막으로 AP Calculus가 있는데, 여기에 AB 코र्스와 BC 코र्스로 나뉘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핵심적인 AP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뒤에 일렉티브 과목으로 조금 더 하려는 친구들은 대학 수학의 영역인 Multivariable Calculus라는 게 있고, Linear Algebra라는 파트들,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있는데, 요것들은 사실상 학교 과정에서는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공대를 가시려거나 수학을 정말로 어드밴스하게 빨리 나가는 친구들이 선택적으로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게 필수적인 과목은 아니어서요. 요거는 우리 이제 옵션에서 무시한 상태로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죠. 우리 프리칼큘러스는 세인트 기준으로는 그레이드 10 친구들이 듣게 되고요. 자, KIS 친구들은 만약에 캘큘러스 과목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레이드 11 때 캘큘러스 과목을 듣는다라고 하면은 이 프리칼은 듣지 않고 넘어가게 돼요.
이게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캘큘러스는 알지브라의 종합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칼 BC를 나가려는 친구들은 이 프리캘큘러스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자, 이 프리캘큘러스 안에는 되게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모든 이제 알지브라의 대부분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KIS든 세인트든 내가 BC까지 생각하시는 친구라면은 반드시 정확하게 공부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프리캘큘러스 안에는 일반적인 이제 익스포넨셜, 로가리즘, 그 외에 세퀀스 시리즈나 코닉 섹션 같은 다양한 우리나라로 대학교 과정들, 벡터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나오게 돼서 여기는 한국 수학 영역에서는 커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부터는 그냥 미국 과정으로 봐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여기 안에는 여러분 trigonometric function, 자,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각함수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교 과정까지 커버하고 있는 내용이고 저기 세인트 같은 경우는 이 trigonometry라는 과목이 자, 10학년이나 여기서 한 학기 과목으로 별도로 개설돼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세인트 학부모님들, 미국 교육과정 한 학기제로 가신 학부모님들은 만약에 학교에 트리고노메트리가 개설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 프리캘큘러스에서는 트리고노메트리 파트를 빼고 가르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납득되시죠? 그래서 트리고노메트리가 보통 프리캘 교재에서 4단원, 5단원, 6단원, 7단원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 4개 챕터를 별도 학기로 한 학기로 빼서 배우는 케이스.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인 regular pre-calculus에서는 그 4개를 빼고 나머지 파트를 배우게 돼요. 이게 세인트의 예시가 되겠고요. KIS에서는 이걸 또 1년 동안 하기 때문에 이 방금 말한 내용들이 하나로 합쳐서 나오게 되겠어요. 납득되시죠? 그리고 AP Pre-Calculus 같은 경우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던 시험인데요. 여기 세인트에서 처음으로 개강을 했고요. 아직 KIS는 아마 올해부터 개강을 할 겁니다. 자, AP Pre-Calculus 같은 경우는 AP라고 적히는 것들은 Advanced Placement라고 해서 대학교 학점을 선이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SAT와 더불어서 대학 코스에서 필수적인 하나의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AP는 무조건 1년 코스예요. 이거는 세인트든 KIS든 관계없이 반드시 1년 코스로 가게 되거든요. 이 1년 코스로 가게 되는 이 AP에서 AP 프리캘큘러스는 이 친구와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를 게 거의 없는데 문제를 바라본 스타일이 캘큘러스의 내용과 많이 유사하게 봐요.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굉장히 다른 이질감 있게 느껴지는 과목이어서요. 이걸 공부하시면 물론 내용적인 기반은 당연히 다져지는데 문제풀이 형태가 이 친구랑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AP 프리칼을 하시는 분들은 AP 프리칼을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바라보는 시점이 일반적인 프리칼과는 많이 다릅니다. 내용 구성도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AP 프리칼은 보통 이제 그레이드 10에서 이제 11 친구들이 듣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AP 칼큘러스가 있는데 프리칼 듣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없어요. 대학교 과정에서도 어차피 수학의 하나의 틀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좀 더 상위의 버전이잖아요. 이 친구를 받았는데 얘를 같이 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AP 프리캘큘러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 AP를 지금 당장 들을 게 없다든지 혹은 칼큘러스 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학적으로 약한 친구들은 AP 프리칼까지 가는 경우들도 왕왕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세인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수학을 잘하고 BC까지 가겠다. 그리고 다른 AP 들을 게 많아. 우선 난 해야 될 게 뭐 케미스트리도 있고 피직도 있고 히스토리 뭐 글로벌부터 엄청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프리캘큘러스를 가서 AP 하나를 자리를 차지하지 마시고 다른 AP를 들으시고요. 여길 가실 분들은 굳이 얘는 안 들으셔도 되겠다. 그래서 보통 한국 친구들은 이렇게 프리칼을 레귤러로 듣고 AP칼로 넘어가는 코스가 가장 많을 거라고 보입니다. 반면에 프리캘큘러스 듣겠다 이거 들으면 안 되나요? 아까도 말했지만 듣는 건 문제가 없어요. AP 과목이 늘어나는 것이 나쁜 건 아니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AP 과목들이 많다. 어차피 쓸 수 있는 게 근데 이 두 개가 겹치면 얘를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그렇게 힘을 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론을 다시 얘기하자면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바라보는 문제의 관점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칼큘러스의 예습으로 AP 프리칼 들으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전혀 달라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얘가 선행 과목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P 캘큘러스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학교 1학년 때 미적분학이에요. 그래서 이 AB 파트와 BC 파트는 그 범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BC가 어렵고 AB가 쉽냐? 그건 맞는 말이죠. 당연히 BC가 어려운 건데 AB 부분이 자, 이렇게 AB가 있다고 가정하면요. BC가 저 바깥을 이렇게 싸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AB 부분, 이 부분이 70%가 돼요. BC 기준에. 남는 부분이 30% 정도가 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AB가 안 되면 BC가 잘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리고 AB를 걸쳐서 BC를 가면 되냐? 이것도 좀 비효율적입니다. 어차피 BC를 갈 거면 BC로 한 번에 가시는 게 좋지. AB를 한번 1년 동안 걸치고 BC를 똑같이 쓴다.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BC 따는 순간 AB가 쓸모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BC 가실 분들은 그냥 BC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공부는 그 1년 전쯤에 공부를 해놓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AB 파트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limit, 그 다음 continuity, 그래서 뭐 이제 극한, 연속, 그다음 기본적인 미분법, 적분법들을 AB 과정에서 배우게 돼요. 그걸 바탕으로 BC에서는 프리카에서 배웠던 조금 더 좀 다양한 펑션 혹은 다양한 토픽들, 시퀀스 시리즈나 벡터나 폴라 같은 부분들이 여기에서 AB에 배웠던 컨셉을 응용한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AB가 튼튼한 친구들은 BC에서 문제가 없어요. 거꾸로 말하면 BC를 갈 친구들도 AB에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AB에 대한 컨셉이 완벽하게 잘 잡히면은 BC 부분에서는 아주 편하게 갈 수 있다. 이건 제가 확신하게 매년 많은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AB 파트를 꼼꼼하게 정말 프랙티스까지 많이 해두시고 그 뒤에 BC를 맞이하시면 사실 BC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BC 파트를 결론적으로 한국 친구들은 많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10명 공부하면은 한 6명 이상은 BC를 듣는 것 같아요. 자, AB 듣다가도 결국 BC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 따고 이것 따면은 얘가 쓸모가 없다니까요. GPA는 물론 갈 수 있지만 그거조차도 다른 과목 들을 수 있는 그 opportunity cost가 돼버립니다. 다른 과목을 들을 수 있는데 얘 때문에 그거를 못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괜히 우리 아이가 못 쫓아가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BC 과목들도 AB 코스 잘 할 친구들은 BC도 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과목이고 물론 어렵긴 하지만 개념적으로 그렇다고 한국 수능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진짜 그렇게 어려운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 BC 과목 가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다? 그냥 한 번에 BC로 가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서 미국 교육과정의 수학, 자, 6학년 정도부터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럼 결론은 뭐냐? 별거 없어요. 그냥 미국 과정으로 쭉 쫓아가셔도 좋아요. 한국 수학을 여기에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중3 교육 과정까지 넣으셔도 좋은데 중3 교육 과정이 한 요 정도 과목에서 일부 내용을 커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고등 수학 첫 번째 상, 하, 그래서 고1 수학 정도를 연력이 되시면 하셔도 좋은데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교육과정이잖아요. 미국 교육과정은 한국 교육과정에서 내세우는 공부와 많이 그 가치관과 방향이 다르거든요. 무슨 말이죠? 용어가, 어머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용어 때문에 미국 수학을 들어야겠다. 그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행위인 게 초등학교 때는 그 부분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저 9학년, 10학년 넘어와서 용어가 몰라서 수학을 못한다. 이런 친구는 한 명도 못 봤어요. 그 정도로 영어를 못하면 국제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어머님들. 그래서 괜히 영어 때문에 영어 수학을 한다 고민하지 마시고 어차피 어떤 방향성이든 수학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수학의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거에 대해 얼마만큼의 연습을 하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한국 수학을 보실 때도 정말 끝까지 어려운 문제는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제 뭐 예를 들어 최상이나 블랙라벨 같은 거 이런 친구들을 보시는 어머님들이 있는데 그게 뭐 내가 애가 좋아서 혹은 리턴할 생각이 있다든지 아니면 수학이 너무 좋아서 좀 챌린징한 문제를 풀고 싶어.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좋죠. 그걸 말리진 않아요. AMC도 준비하고 수학을 사랑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70%는 안 그래요, 어머님들. 수학 싫어하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최상위 문제까지 풀린다? 고문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학교에서 전혀 내질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친구가 개념을 실생활과 이런 데서 얼마만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냐
내가 새로운 미지의 상황, 어떤 문제가 있어요. 상황적인 프로블럼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난 해결해 볼까를 고민하기를 원하는 거지, 어려운 문제를 복잡하게 꽈가지고 논리적인 완결성을 추구한다? 여기 선생님들도 그렇게 풀 수 있는 능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입시를 가르치다가 이것도 같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한국 수학은 계산의 연습, 그 계산의 탄탄함을 만들기 위한 정도로 바라보시면 너무 좋고요. 그 이상의 목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이가 원치 않으면은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비추드려요. 왜냐면 그거 할 시간에 영어에 대한 시간을 많이 쏟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AP 교육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잖아요. 다음번에 또 IB 교육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고 학교별로 어떤 방식으로 아이가 커갈지, 혹시 또 상위권 층은 어떻고 하위권 층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전부 다 다른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정리하면서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